교실 속 다문화 이야기. 내 다리는 초콜릿 다리야. 읽어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나무에 피는 튀김. 김여름 선생님과 나는 온 책 읽기를 계획하면서 아카시아 파마 책을 읽어주기로 했다. 아카시아 파마를 읽어주고 아카시아 꽃 튀김을 해먹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 학교 앞 어등산 둘레길에 놀러가서 아카시아 꽃을 따오기로 계획을 세웠다. 미리 둘이서 어등산 둘레길에 답사를 다녀왔는데 5월 초인데도 아카시아 꽃이 보이지 않았다. 둘레길 입구 쪽에는 조그만 아기 나무만 있어서 꽃이 필 리가 없었다. 게다가 떡갈나무만 잔뜩 있어서 제발 아카시아가 나와야 할 텐데 걱정하면서 둘이 올라갔다. 5월의 봄숲은 참 아름다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초록빛이 다가올 사계절에 대한 설렘을 속삭인다. 제법 자라난 초록잎들 사이에 하얀 꽃들을 포도처럼 매단 이름 모르는 나무도 보였고, 둘레길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동하시느라 가끔 다니셨다. 한참을 올라가도 보이지 않는 아카시아 걱정이 앞섰지만 봄 동산의 산책 온 즐거움이 더 컸다. 우리는 쭉 올라가다 운동기구들이 있는 언덕, 굴다리 위에 끝에서 드디어 아카시아를 찾았다. 아카시아가 제법 있는 장소를 찾고 손뼉을 치며 다행이다를 연발했다. 이 정도면 튀김용 꽃을 충분히 얻겠다 싶었다. 거기에서 아카시아 꽃 점을 치고 아카시아 파마를 해주기로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과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올라왔던 길과 반대길로 왔다. 나지막한 산길에 심은 지 얼마 안 된 작은 소나무들이 잔뜩 있어서 소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왔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큰 너구리가 둥실한 엉덩이를 뒤뚱거리며 가고 있었다. 너구리가 등치가 있어서인지 무서웠다.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이 너구리도 우리가 무서웠는지 천천히 도망갔다. 우리는 답사 다음 주에 바로 아카시아 파마 책을 읽고 둘레길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미세먼지가 계속 심했다. 게다가 좀처럼 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아카시아 꽃 때문에 마음을 졸였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5월 중순이 되자 신기하게도 아카시아 꽃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둘러서 아이들과 아카시아 파마 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어등산 둘레길을 올랐다. 둘레길에 오르기 전에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오를 수 없다면서 우리를 과연 산이 허락하는지 보자고 아이들을 놀렸다. 가는 길에 어린이들을 관찰했다. 처음엔 아이들이 둘레길을 오르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너무 잘 걸어서 30분도 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다. 거기서 우리는 아카시아 잎을 따서 사랑점을 치기로 했다. 친구들과 사랑점을 쳐보자 하다가 임마누엘이 갑자기 여름 선생님과 사랑점을 치고 싶다고 했다. 자식, 담임은 난데 여름 선생님 예쁜 건 또 알아서. 속으로 서운해하면서 지켜봤다. 아이들과 같이 외쳤다.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한 장 한 장 뗐다. 사랑한다! 마지막 한 힘이 남았는데 안 한다! 갑자기 임마누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으앙 울기 시작했다. 김여름 선생님이 나 안 사랑해! 여름 선생님과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임마누엘을 달랬다. 임마누엘에게 사랑점은 장난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여름 선생님이 임마누엘을 사랑한다고 대충 입막음을 해버렸다. 임마누엘을 겨우 진정시키고 앞으로는 잎사귀 숫자 세어보고 사랑점을 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우리는 화제를 전환시키기 위해 바로 아카시아 꽃을 사냥했다. 와, 이 향기 좀 맡아봐. 진짜 진하지?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와 아카시아 향기를 맡아보기 위해 코를 들이댔다. 진짜 향기가 매혹적이었다.
아카시아 꿀이 아카시아 꽃에서 나는 것도 알려주고 아카시아껌 CF송도 부르면서 아름다운 아가씨, 네, 그 노래 소중한 먹거리를 달래가면서 천천히 다루었다. 모든 꽃을 따지 않도록 지도하고 조심해서 따게 했다. 아이들은 포도송이를 따듯 아카시아 꽃을 한 송이씩 따서 비닐봉지에 넣었다. 김여름 선생님은 키가 170이 넘어서 까치발을 하면 손이 닿는 곳까지 딸 수 있었다. 이럴 땐 정말 키 큰 선생님이 좋았다. 한 사람당 한 송이 정도 맛볼 목표량을 채운 뒤 다시 학교로 돌아 내려왔다. 돌아와서 아이들을 보내고 아카시아 꽃을 물로 가볍게 헹궈 플라스틱 소쿠리에 말려놓았다. 다음날 바로 수업 시간에 여름 선생님이 튀김가루 옷을 입혀 꽃튀김을 한 바구니 만들었다. 아이 한 명당 꽃튀김 한 송이씩 먹었는데 부족했는지 자꾸 손가락을 빨았다. 나도 먹고 싶었는데 너무 꽃을 아꼈다 왔는지 교사들 건 없었다. 정말 먹고 싶었다. 그 뒤론 아카시아 꽃을 보면 꽃튀김으로 보인다. 희선이. 수업 시간에 희선이는 별로 의욕이 없다. 늘 다른 짓을 하거나 멍하게 있거나 하고 모든 활동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지영이와 놀고 싶은데 지영이는 인기가 많아서 바빠 다른 친구들하고만 논다. 희선이는 쉬는 시간에도 외롭다. 아이들의 환경을 알기 위해서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 주간에 엄마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정 방문을 했다.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라서 6시쯤 내려갔다. 희선이 엄마는 6시에 유치원 통학차에서 동생 인선이를 맞이하고 있었다. 초코파이와 바나나 우유를 건네주면서 인사를 하는데 엄마도 희선이를 닮아서 키가 크고 마르고 힘이 없는 얼굴이었다. 참, 희선이 엄마는 베트남 분이시다. 독감에 걸려서 집에 있는 두 어린 딸 걱정해서 과로등을 꽝 들이받아 입술까지 터져가지고 더 안쓰러워 보였다. 나는 항암 치료가 끝난 지 1년이 안 되어서 독감은 특별히 조심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잠깐 집 앞만 보고 바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희선이네 집 현관에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사진이 있었다. 거기에는 향이 여전히 타고 있어서 향내를 맡으며 들어가는데 어지럽고 더러운 집안의 모습과 힘없는 엄마의 모습, 철없는 우리 희선이가 함께 머릿속을 맴돌며 눈물이 핑 돌았다. 아직도 돌아가신 아빠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계시구나. 이 막막한 한국에서 의지할 태산 같은 남편이 가버렸는데 말도 통하지 않은 이국에서 철없는 딸 둘을 데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어떤 것인지 얼굴만 봐도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여자로서 나라면 어땠을까? 상상도 못하겠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가녀린 엄마의 모습을 보며 희선이는 무엇을 느낄까? 희선이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었다. 늘 힘이 없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희선이보다 1살 어린 동생을 더 돌봐야 하는 엄마에게 희선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느꼈을까? 봄 마지막입니다. 학급 편성에 대한 변명. 사실 나는 앞으로 어떤 교사로 살아갈지에 대해 결정을 못 내렸다. 그래서 그런지 승진에 대한 행보가 늘 갈짓자를 보인다. 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혁신학교의 실패에서 느낀 절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분명히 승진해야겠다 결심했다. 나처럼 평교사로 혁신하려는 교사들에게 우산이 되어줘야 해. 결연히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살다 보니 가르치는 재미로 승진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멀리 가버렸다. 나는 의지박약이다. 그토록 상처받고 분노하며 결심한 것도 경쟁해야 하는 현실 앞에 마주하면 쉽게 포기하고 만다. 물론 이 말은 자기 방어이자 어리석은 변명이다. 그래서 한번 승진 점수를 얻어보고자 학급 편성에 신경을 썼다. 부끄럽고 무식한 고백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점수를 얻을 수 없었는데 우리 반에 아무리 다문화 학생이 많아도 다문화 특별학급에 들어가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야 했고 그 중에서 교사에게 점수를 주는 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었다. 다문화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면 점수를 준다는 순진한 생각은 어리숙한 나만의 착각이었다. 심지어 그 사실을 깨닫는 데만 1년이 걸렸다. 교감 선생님이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만 들려가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편성된 우리 반 아이들은 내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외모만 다문화인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가정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어려움이 보였지만 교실은 일반 학교와 큰 차이는 없었다. 대부분 한국말에 어려움이 없었다. 심지어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난 아이들도 한국에 온 지 오래된 친구들은 한국말을 잘했다.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이 넘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역시 피부에 좋다는 쉽게 배우는 것 하는 같다. 엄마예요. 엄마 속상해요? 내가 만난 교실의 다문화 학생은 크게 4종류의 가정으로 나뉘었다.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노동자 가정,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가 결혼해서 사는 가정, 외국인 엄마 홀로 한국인 자녀를 키우는 가정, 외국인 엄마가 홀로 한국인 자녀를 키우다가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 등이다. 이 중에 첫 번째 아이들은 외국인 아이들이지만 부모가 한국에 온 뒤에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했다. 집에서는 부모와 모국어를 쓰지만 교육기관에서는 모두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유치원을 거쳐서 학교에 온 아이들은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 아이다. 외모만 다르고. 두 번째 아이들도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장벽이 있지만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잘한다. 사실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서 살다 보니 오히려 엄마 아빠와 대화가 어려워지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 번째, 외국인 엄마 홀로 한국인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 가정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보통은 이혼을 하지만 사별한 가정도 많이 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프레스에 빨려 들어가서 돌아가신 가정이 2가정이나 있었는데 이 아이들도 국적은 한국이다. 역시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집에 가면은 엄마의 문자가 언어가 달라서 한 부모만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말할 수가 없고 알림장과 가정통신문 중요한 내용도 설명하기가 힘들다. 말이 통해도 기본적인 내용만 주고받을 수 있다. 이 가정에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게도 내가 지켜본 바로는 감사하다. 다시 재혼을 통해서 가정의 울타리를 지킨 가정의 아이들은 괜찮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만 가족의 언어를 잘 배워가며 학교 생활도 곧 잘했다. 모든 다문화 가정의 사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 주변의 가정들은 이랬다. 나는 선하지 않은 동기로 학급을 편성했지만 비겁하기지만 변명이지만 결과는 다행히도 괜찮았다. 나와 함께한 다문화 학생들과 학부모는 선하신 그분의 학급 편성이었다. 나는 이기적이고 편하고 싶은 교사지만 답답해서 가정 방문을 하고 가정통신문을 받아오는 과정을 통해 이 아이들의 삶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니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일했다.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돕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교사 생활은 방과 후에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법 많다. 교실 안에서 가르치다 아이들이 돌아가면 늘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익숙하다. 메신저와 메일, 업무 포털로 여러 창을 한꺼번에 열며 업무 하나가 끝날 때면 마음에 개운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류 작업할 때 느끼지 못했던 생기가 발로 뛰어다닐 때 생겼다. 아이들이 사는 동네를 함께 걸으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고 이 집 저 집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일은 가슴을 뛰게 했다. 교실에서 교과서 너머로 마주치는 눈빛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감동을 얻었다. 관계가 연결되고 삶 속에서 가르치는 기쁨을 얻었다. 그 봄에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등사는 열심히 일했다. 어린잎을 낳아서 푸르게 가꾸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아이들과 학부모와의 살아있는 만남이 아팠던 교사인 내게 그렇게 회복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